그리고 하차감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네. 안 맞을 것 같은 차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차감 나름대로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차를 하차감보단 승차감으로 타고 있습니다. Eyes I could see you keeping me wavy. You are made of dreams. I'm into it just. I can see it in my head. It's better than the others. I know it could be the best. Yeah, I could be your lover. You don't cross my mind 'cause you're living it. If you were all mine, it'd be every day. Baby, let me love you. Yeah, I wanna be your lover. 안녕하세요, 소오토건입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 K8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면서 자기소개,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K8 차주 25살 정민수라고 합니다. 이 차량은 기아차의 K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 그리고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외한 나머지 옵션 모두 포함해서 출고 진행하였습니다. HUD만 빼신 거예요? 네, HUD만 뺐습니다. HUD를 빼신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넣고 싶었는데 이제 K5에서는 HUD가 빌트인 캠이랑 옵션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K8로 넘어오면서 그게 하나로 묶여서 빌트인 캡이랑? 네. 옵션가가 160만 원인가? 제가 필요한 건 이제 HUD 하나인데 그걸 위해서 160만 원을 투자하자니 살짝 아까운 감이 있어서 그거는 빼고 출고했습니다. 이 차량을 타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탄지는 대략 한 2달 정도 조금 넘었고요. 현재 4,200km가량 주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금액 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량가액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라 그래서 몇 프로 정도 감면돼서 보험료 그리고 취등록세 포함해서 대략 한 5,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따로 얼마 나오시나요? 보험료는 저 단독으로 해서 16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차량 구매는 이제 일시불로 완납 진행하였고요. 순전히 제 능력만은 아니었고 부모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도와주셔서 구매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비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연비가 트립상 지금 18.9km 찍혀 있고요. 주유후는 지금 20.5km, 그리고 이제 4,200km가량 주행하면서 누적 연비는 17km 찍혀 있습니다. 연비는 뭐 장점일 테니 바로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구매를 고려했던 차량이 2.5 스마트 트림인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옵션으로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처음 시승했는데 K8이 차급인 만큼 저는 좀 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통통 튀더라고요. 되게 방지턱 같은 데나 살짝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열심히 인터넷도 서칭해보고 알아보니까 하이브리드나 3.5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로 시승 신청을 했고 시승해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승차감에서? 네,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는 모델을 선택했고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두 번째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차가 크기가 5m가 넘거든요. 5m가 넘고 공차 중량이 거의 1.6톤 가깝다고 알고 있고 이제 기존에 탔던 차량이 HG 6기통 V6 HG 300이었는데 그 차량을 타다가 넘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연비 개선이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다음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 착좌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적으로 물렁한 시트 착좌감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 여러 비교 대상 차량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이 시트 착좌감 자체가 저에게 가장 알맞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느낌의 시트 착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비교했던 차량 중에 특정 한 차량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고민 많이 했던 게 이제 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BMW 320i 이제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을 고민했었는데요. 이제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 자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지션이었는데 시트가 굉장히 딱딱하고 저는 좀 불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차는 구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다음 장점으로는 이제 실내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 그랜저보다는 그래도 K8의 디자인이 확실히 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핸들을 보면 브랜드 마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동그란 마크가 너무 싫더라고요. 만약에 이 차량에 지금 기아 마크가 아닌 예전에 바뀌기 전 기아 마크였다면 동그라미 저는 진짜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사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아 마크가 안 바뀌었으면 이 차량 안 샀나요? 네, 맞습니다. 절대 안 샀습니다. 기아 마크
마크 때문에라도. 실내 디자인, 뭐 외관 디자인 이런 거 다 떠나서 마크가 제일 중요했던 거네. 네, 맞습니다. 그 동그란 마크가 정말 볼품없고요, 사실. 한숨밖에 안 나오죠. 아, 실내 인테리어 이런 거 정말 다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네. 마크가 제일 중요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장점으로는 이제 사실 K8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K8이다 라고 대답하면 그거 K7보다 윗등급 아니냐, K7보다 더 좋은 차 아니냐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K9보다는 하나 작긴 하지만 네. K7과 9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네. 더 좋은 차 아니냐 라고 해서 그게 조금 장점이 아닌가. 또 우리나라 분들 그 숫자 높은 거 좋아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름 자체도 장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장점 다 떨어지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단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단점도 역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K8이랑 그랜저랑 어떻게 보면 동급이거든요. 근데 이 K8의 네임 밸류가 그랜저에 비해 확실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같은 급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 K8이 조금 더 비싼 편이거든요. 네. 가장 높은 트림에 가장 모든 옵션을 포함했을 때는 네. K8이 더 비싼 편인데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랜저 이름 자체에서 주는 그 분위기 때문에 이제 K8을 좀 더 아래 등급으로 생각하시고 그거 살 바에 그랜저 사지 않냐 라는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좀 설명하는 편이죠. 그게 아니라 네. K8과 그랜저는 사실 동급이고 지금 현행 K8이 한 세대 더 발전한 모델이다. 얘는 3세대다. 네, 얘는 3세대고 지금 그랜저는 2세대다. 그랜저가 풀체인지 되면 그때는 또 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플랫폼 자체가 다른데 성립이 될 수 있나 생각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아가 또 서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랜저라는 이름 자체가 옛날에 한참 성공의 기준 맞습니다. 이런 걸로 삼아왔기 때문에 K8의 이름이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진다. 그 네임밸류 면에서 살짝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자리 각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뒷자리에 부모님을 가끔 모시거나 다른 차 좋아하는 친구들이 한 번씩 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제 전차가 HG였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계셔서 네. 뒷자리 각도가 조금 서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앉아보니까 확실히 뭔가 HG에 비해서 조금 서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외관 레이아웃 때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루프라인이 되게 이쁘게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뒷자리가 좀 서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기엔 이쁜데 안에서- 실내 뒷자리에 앉으면 막상 불편하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엔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4기통의 한계인 건지 참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EV 모드에서 네. 엔진이 개입될 때 정말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부분에서는 진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기아한테. 근데 처음에 이제 첫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을 켜면 이제 EV 모드로 네. 시동이 켜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조용해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제 엔진이 켜진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데 근데 이제 엔진이 처음 개입될 때 전기의 양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엔진이 개입될 때 첫 엔진음이 딱 걸리면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차주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 네,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주분들은 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행 중에 바뀌는 건 괜찮은데 처음에 시동 걸고 나서 바뀔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그거를 설정해놓고 가면 처음에 디폴트 값이 이제 운전자 스타일 연동이라 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방식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는데 제가 그 크루즈 컨트롤의 가속 감도를 직접 제 최저로 설정을 해놔도 이 10번 중에 한 3, 4번 정도는 진짜 얘가 급발진을 하듯이 가속을 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이 설정된 감도를 보려고 들어가면 감도에서는 분명히 가장 저단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특히 고속도로에서 더 심하게 느껴지거든요. 앞에 차가 들어왔다가 네. 빠지면 앞에 공간이 그만큼 벌어지니까 얘가 그만큼의 속도를 다시 가속을 하려고 가속을 시도하는데 그 가속이 정말 한 번씩 급가속을 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진짜 한 번씩 RPM이 날뛰면서 차가 이렇게 되는 게 느껴져요. 얘가 좀 멍청하다고 보면 될까요? 또 말하기 애매한 게 매번 멍청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잘 될 때는 진짜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진짜 스무스하게 그냥 싹 올려주는데 그게 아닐 때는 정말 깜짝 놀라죠. 저도 한 번씩.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다. 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그 돈시 듣기에 딱 좋은 가격대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에 총 한 5,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걸 들은 주변에서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이면 너가 나이도 어린데 독일 3사 이제 벤츠, BM, 아우디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걸 샀느냐라고 얘기를 좀 하세요. 네. 그걸 들을 때마다 사실 살짝 뜨끔하죠. 충분히 가격대에서 접근이 가능했던 가격대였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사겠나 싶은 마음에 정말 많은 수입차들을 고민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BMW 3 시리즈라든지 네. A4, A5,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이제 지금 풀체인지된 C클래스까지 고민을 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제 C클래스였어요, 사실. 근데 C클래스는 C200도 네. 사전 계약을 했었고 C300도 사전 계약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사전 계약을 했을 때는 가격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뛸 줄 몰랐던 거죠. 네네.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렇게 해서 계약하고 이제 국내에 공개가 됐는데 네. 가격대가 깜짝 놀랐잖아요. C200 같은 경우에는 한 6,140만 원 정도인가 네, 했던 네. 것 같고요. 네. C300 같은 경우에는 6,800만 원.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네. C클래스를 거진 7천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당황했다가 벤츠는 포기하자 네. 생각하고 이제 C클래스는 계약을 해지하고 3 시리즈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가서 4 시리즈 그리고 이제 EQA 정도까지 알아봤는데, 모든 차량을 알아보면서 시승도 많이 해봤고 많이 서칭도 해봤는데, 제가 또 옵션 중이거든요. 옵션이 좀 부족하면 살짝 불편한 편이라서 같은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입차들은 K8에 비해 좀 옵션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는 분들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네. 한 번 타면 오래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되게 짧은 주기로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면 좀 오래 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했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이 K8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서 구매하게 된 겁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 레이아웃 때문인지는 몰라도 네.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이 시트 포지션이 제가 다 내린 거거든요. 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좀 운전하실 때 이렇게 좀 폭 안겨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고민을 해보실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차감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네. 안 맞을 것 같은 차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차감 나름대로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차를 하차감보단 승차감으로 타고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네. K8 같은 경우에는 그 뒷자리 하단에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로. 상상 이상으로. 또 참고할 거 있을까요? 그 외에는 이제 30대 분들, 40대 분들이 사기에는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조금 나이가 살짝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버지 차 아니냐라는 소리를 살짝 들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또 외관을 검정색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또 검은색이고 하니까 네. 아빠가 회사에서 나온 차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 법인 명의로 좀 네. 많잖아요. 네. 이런 의전 차량으로 또 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면 살짝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하차감보단 승차감으로 타는 차라고 생각하고요. 편한 거 좋아하시고 밟고 다니는 거 막 째고 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찰랑찰랑 그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합리적인 차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주변에서 K8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는데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계약부터 하세요. 지금 계약해도 1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하시고 시승하시면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한 9개월에서 10개월가량 대기해서 차량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